자, 18강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핵심 강좌입니다. 어쨌거나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 이 정도 된다면 여기서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 그러니까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하면 조금 까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그리고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난다는 얘기죠. 이거를 위험이 크다. 그래서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위험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나중에 실현된 수익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위험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까지는 위험이 크다 작다 이런 것만 제가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위험들이 있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되는 그러한 위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 경기가 침체다 아니면 화랑이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에 운영을 엉망으로 하거나 이러면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운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입지가 잘못 선정되는 바람에 나중에 그 옆에 뭐 장례식장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크게 손해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백화점 같은 게 들어온다. 크게 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답을 한다고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 자본에 따른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지렛대 효과는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 거기 때문에 위험은 전혀 무시한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금리가 변동되거나 그러면 갑자기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이런 거를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적 위험은 여러 가지 법적 환경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놨다든가 상업 지역을 농업 지역으로 바꿔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업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법적 환경이 변하거나 정부 정책이 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화폐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변경시키면 시장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크게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럴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이런 거를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나중에 팔으려고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의 일 중에 요구 수익률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요구 수익률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상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그걸 상쇄시키려고 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은행 이자율은 5%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왜 저축은행은 7%, 투자신탁은 10%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점점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5%를 무위험률, 2%를요 위험 할증률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무위험률이 하는데 이건 왜 받아내려고 하냐면 얘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1년 동안 그 돈을 못 쓰죠. 못 쓴 거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위험 할증률은요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데 위험도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은 자신이 잘해서 아니면 자신이 못해서 생기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체계적 위험은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든가 축소하기로 했다든가 예상 밖 인플레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따른 위험을 뭐라 한다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이 정도 좀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앞으로 그럴 경우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마저 더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휘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휘셔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위험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위험조정 할인율법과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이 있는데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자, 이건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이제 들어올 돈 이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현금 유출액, 현금 유입액.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두 놈을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할인한다 해서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 아까 우염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우염이 반영되어 있는 수익률로 할인한다 해서 이거를 우염 조정이 된 수익률로 할인한다 해서 우염 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논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동산에 나눠 투자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뭐를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겁니다. 요 두 놈이 가장 중요한 거고, 얘는 뭐 중요성은 그다지 없는데 얘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으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좀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어떻게 투자하냐면 위험이 같다 그러면 가능하면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고, 기대치가 같으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한 지배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 자체로서는 상당히 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로 연결해 가면서 연결시킬 때 이게 중요성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그 얘기는 돈만 생기면 어디다 투자했다고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정기 예금에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 가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는 건데, 얘는 현재도 확실하고 미래도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투자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기법은 그야말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수익률의 확률로 가중평균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을 가장 크게 예측해서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웬만한 데는 다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하기도 곤란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기법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임대료, 영업비, 뭐 공실률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임대료를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를 조금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는 겁니다. 영업비도 좀 올려보고 내려보기도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투자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거를 민감도 분석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법과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